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요약및 예상문제 22회입니다.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미산인데요. 경복궁 교태준 후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가산, 가산이라는 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산이라는 거죠. 형태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지금 보시면 계단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다듬어 놓은 화계를 이용한 노단식 정원이다. 두 번째로 화목 사이로 괴석과, 여기서는 잘은 안 보이는데 이런 이제 사이사이에 괴석이 들어있어요. 괴석과 새심석, 잘 다듬어 놓은 새심석이 놓여 있다. 세 번째, 여기가 이게 온돌이 굴뚝입니다. 이쪽에 교태전에서 방에서 불을 떼면 이 연통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연통으로 어, 그 연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굴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굴뚝을 화기로 뽑아 올려서 점경물, 즉 정원을 돋보이게 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연통을, 예, 굴뚝을 뽑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복궁에 있다는 거예요. 뭐 창덕궁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그 소위 이제 뭐 애인과 건의했다든가 하는 이런 건데요. 옛날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아마 경화일 겁니다. 경화. 그래서 신성일 씨가 그 여주인공과 함께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누워서 하는 말이 있죠. 뭐 경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경화라고 합시다. 그래서 경복궁의 아미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신성일 씨가 돌아가셨죠. 예, 여주인공과 함께 여기서 로맨스를 즐기면서, 예, 그 여주인공 이름이 경화입니다. 경화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다음, 고대 이집트 적용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이집트 적용 양식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그럼 역시 무더운 기온과 사막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기온과 사막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수목을 심는 거예요. 시원한 녹음을 동경해가지고 주로 수목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원, 포도원, 채소원, 이러한 것들이 관계시설, 물을 잘 대기 좋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이집트 정원의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더운 기온과 사막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원하게 녹여주기 위해서 시원한 녹음을 동경해가지고 주로 수목을 중시했다. 다음 적용 환경 분석을 보겠습니다. 적용 환경 분석은 인문 환경 분석과 자연 환경 분석으로 나뉘는데, 인문 환경 분석은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인문 환경 분석이고, 자연 환경 분석은 그렇죠. 공중으로 대기, 밑으로 토양, 그다음에 토양 위에 여러 가지 나무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여기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자연 환경 분석이 되겠죠. 다음 적용 계획과 설계를 보겠습니다. 적용 계획은 문제 발견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려면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적용 설계는 이렇게 발견된 문제를 창의성을 발휘해서, 즉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래서 적용 계획을 할 때, 적용 계획에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발견한다. 적용 설계는 이렇게 발견된 문제를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묘지공원 설계 지침을 보겠습니다. 장제장 주변 정숙함과 위호감, 위호감이란 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제장 주변은 예, 정숙하고 위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산책로,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생겼죠. 이 산책로는 될 수 있으면 직선을 피하고요. 곡선화해서 자연스러움을 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다음 묘지공원은 정적인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 다 금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다 금해버리면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놀이시설이나 휴게실을 도입해서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음, 전망대 주변에는 큰 나무를 피하고, 큰 나무를 심으면 잘 안 보이겠죠? 큰 나무를 피하고 적당한 크기의 화목류, 꽃이 피는 화목류를 배치한다. 이것이 묘지공원의 큰 설계 지침입니다. 다음, 수피색을 보겠습니다. 모과나무,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청색까지 파랗죠? 예, 전체가 다 파란 게 아니고 얼룩무늬 파란 반점들이 쭉 섞여 있어요. 이게 모과나무예요. 그 다음에 서나무나 분비나무나 자작나무는 보시다시피 이 흰색이에요. 흰색. 수피가. 흰색이죠? 자작나무도 흰색. 그래서 서나무, 분비나무, 자작나무 등은 수피 색깔이 흰색이고 모과나무는 예, 군청색 반점 또는 예, 푸른빛 또는 그러한 수피색 이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모과나무는 군청색이다. 그 다음에 서나무, 분비나무, 자작나무는 수피 색깔이 흰색이다. 다음 호랑가시나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호랑가시나무 사진이에요.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나 있죠. 이것이 어긋나기예요. 또는 호생이라고도 하죠. 호생. 근데 잎이 이렇게 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마주나기죠. 이것을 개생이라고 하죠. 개생. 그래서 호랑가시나무는 잎이 호생이다. 이렇게 어긋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감탄나무과 식물이고 잎은 호생이다. 자웅이 이주다. 암컷 수컷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열매는 구형으로 8내지 10mm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바늘 같은 뾰족뾰족한 거 있죠. 바늘 같은 각점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록 활력경옥이다. 1년 내내 푸른 거죠. 그리고 활력경옥으로 열매는 적색이다. 이 정도로 눈도장을 찍어 두십시오. 다음 능소화를 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바로 능소화입니다. 그래서 낙엽 활엽성 덩굴성이다. 잎은 마주보기를 한다. 잎을 자세히 보시면 잎이 이렇게 마주보기로 되어 있죠. 어긋나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마주나기로 되어 있어요. 잎이 마주나기다. 그 다음에 나팔 모양, 이게 나팔 모양, 나팔꽃이 생겼죠. 나팔 모양의 꽃은 주홍색입니다. 주홍색으로 화려하다. 동양적인 정원이나 사찰 등의 관상용으로 좋다. 다른 건 모를지라도 낙엽 활엽성 덩굴성이다. 나팔명의 꽃이다. 주홍색이다. 동양적인 정원이나 사찰 등의 관상용으로 보기에 좋다. 거기 하나 더 하면 잎은 마주나기를 한다. 마주나기 하고 있죠. 다음 멜라민 수지를 보겠습니다. 멜라민 수지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집 자장면 그릇 같은 것이 이 플라스틱 향미나 이런 것들이 멜라닌 식기예요. 그런데 이 멜라닌이 이 합판 등 도색에도 사용이 돼요. 이게 매끈매끈해 가지고요. 그래서 멜라민 수지인데 이것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 수지예요. 그래서 열을 일정 온도로 높이면 굳어지는 것이 멜라민 수지입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도 있고 열 경화성 수지도 있어요. 열 가소성 수지라는 건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이죠. 근데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해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열을 가했는데 녹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뜨거운 국물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멜라민은 흡수성이 좋고 경화되면 내수성, 표면감도 투명성이 좋다. 합판 등 도색에도 이 멜라민 수지가 사용된다. 다음 질산 알루미늄과 방화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산 알루미늄은 이게 질산질 비료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암모늄들은 그 혼합을 하게 되면 방화제로 쓰여요. 불을 끄는 거죠.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 붕산암모늄 이 암모늄과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 때 다 이것이 방화작용을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질산암모늄은 이 폭발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폭발해서 폭약으로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료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은 질산과 암모니아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염인데 실온에서 백색 결정의 상태 고체 형태를 유지하고 공기 중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어요. 안정돼요. 그런데 이게 열을 받거나 고온이거나 밀폐된 거, 밀폐 용기,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과 닿게 되면 불이 닿게 되면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폭약으로 사용되는데 2020년 8월 달에 베이루트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죠. 이 질산암모늄 폭발했죠. 그래서 73명이 목숨을 잃었고 3,7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모늄도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 붕산암모늄 이런 것들은 불을 끄는 데 사용되지만 질산암모늄은 폭발해갖고 불이 나버리는 겁니다. 질산암모늄 알아두시고요. 다음 염화칼슘. 염화칼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렇죠. 눈 올 때 제설제로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과 염소로 이루어진 흰벽간의 결정 구조, 제빙할 때 냉각 매제로 또는 눈이 올 때 제설제로 사용됩니다. 염화칼슘을 길 위에다 뿌리게 되면 일단 주변 공기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스스로 녹으면서 염화칼슘 수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칼슘이 수분이 증발되죠. 그리고 얼음과 닿으면서 얼음을 녹이고 그 다음에 빙점 강화 효과가 있어요. 이 빙점이 낮죠. 마이너스 10도 정도 가야 이제 이 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는 것을 풀어버리는 거죠. 수분을 발산시킵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건축자재로 쓸 때는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를 증대하는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저기 응고제로 쓰는 거예요. 저기 응고제. 촉진제, 경화 촉진제. 그렇죠? 촉진제, 경화 촉진제로 쓰여서 빨리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빨리 굳고 그 다음에 빙점이 낮아져서 동해, 즉 얼어서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그럴 때 염화마그네슘, 구산나트륨, 식염 등과 같이 염화칼슘은 응결 경화 촉진제다. 즉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비중, 가비중, 공국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양의 비중은 진비중과 가비중으로 나누어지고 진비중은 공국을 고려하지 않은 고사의 밀도, 그러니까 흙을 파다가 완전히 압축시켜서 무게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광물질 토양의 진비중은 2.6, 2.7 제곱평방 퍼. 그 다음에 유기질 토양의 경우는 1.3g 퍼 제곱평방 센티미터. 근데 가비중은 뭐냐면 공기와 수분을 포함한 용적비로서 그러니까 흙을 떠다 그대로 달았다. 이러한 용기에다 흙을 하나 떠다 그냥 달았다 그러면 이거는 가비중이고 이걸 완전히 압축해서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것을 담았다. 그러면 이게 진비중이라는 거예요. 즉 공국을 없애버린 게 진비중이고 공국이 있는 그 상태로 단 것이 무게가 가비중이에요. 그래서 공국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1 마이너스 진비중분의 가비중 해가지고 곱하기 100. 그러면 공국률이 나옵니다. 이 계산식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왜 그런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비중은 공국이 있는 그 상태대로의 무게, 진비중은 공국을 완전히 없애버린,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압착시킨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무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불림과 풀림, 단조와 주조를 보겠습니다. 불림, 노멀라이징. 이 표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노멀 이 말은 표준화 이런 말이죠. 일반화 표준화. 그래서 불림은 재료를 표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림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공 후에 담금질을 할 때 변형을 줄이기 위한 작업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하면 오스테나이트 온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냉각을 시켜요. 강제 송풍 냉각을 시켜. 그러면 재료의 표준 조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불림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풀림, 애닐라이징. 이거 풀림은 말 그대로 재료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응력을 풀고 재료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풀림이에요. 이게 다 열처리죠. 그래서 풀림 처리는 일반적으로 재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한 뒤에 노내에서는 뭐예요? 로, 즉 불 녹이는 그 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천천히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재료를 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에서 냉각을 시킨다는 거, 풀림 처리. 그 다음에 불림 처리는 뭡니까?
가열하여서 공기 중에 냉각시킨다는 거, 강제 송풍 냉각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조와 주조인데요. 단조란 금속을 두들겨서 모양의 형체를 내는 것을 단조라고 그러고, 주조는 녹여서 부어 만들어요. 틀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단조와 주조, 불림과 풀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맷쌓기와 찰쌓기를 보겠습니다. 맷쌓기는 그렇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돌로만 쌓는 것이 맷쌓기이고, 찰쌓기는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잘 붙여주는 것이죠. 이게 찰쌓기입니다. 맷쌓기는 채움 콘크리트가 없이 순수한 돌만으로 쌓고 그 뒤에는 잡석이나 자갈 등으로 다져 넣는 것. 이것이 맷쌓기죠. 맷쌓기는 채움 콘크리트로 채움을 하고, 이게 틀렸네. 요게 맷쌓기가 아니라 요걸 찰쌓기라고 고쳐야 합니다. 예. 찰쌓기는 체험 콘크리트로 뒤체험을 하고 줄눈을 넣는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맷쌓기는 하루에 쌓기 높이가 1m 미만이라야 한다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맷쌓기는 콘크리트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가 그냥 잘 됩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그래서 따로 배수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나 찰쌓기 경우에는 2, 3m마다 3 내지 6cm 지름에 배수관을 설치해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맷쌓기는 체험 콘크리트 없이 돌만 갖고 쌓는 거. 찰쌓기는 체험 콘크리트로 채워서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맷쌓기와 찰쌓기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아미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아미산 아까 봤죠? 신선일 씨가 누구하고 경하하고 소꿉놀이 하는 곳. 경복궁. 이름이 아미산, 경하라고 그랬죠? 경복궁의 아미산, 경하.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요. 창덕궁 후원, 틀렸죠? 어디 후원이라고요? 경복궁 후원입니다. 경복궁 후원의 사적인 성격의 공간, 로맨스를 즐기던 곳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맞는 편이죠.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을까 보셨죠? 화교를 이용한 정원, 화목 사이로 개석과 샘식이 놓여 있고, 온돌의 굴뚝, 아까 보신 그 굴뚝 써 있었죠? 이 교태전에서부터 불 때면 이쪽 굴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경물로 어떤 그 공원의 독특한 특징물로 삼아졌다. 그래서 틀린 것은 창덕궁 후원이 아니라 경복궁 후원이라는 거예요. 경복궁 후원의 아미산. 그래서 신성일 씨가 경하하고 사진 찍은 거. 2번입니다. 고대 이집트 조경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은? 고대 이집트 조경 양식에 영향을 미친 게 많지만 가장 큰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무더운 기온과 사막의 바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녹음, 나무들을 활용한 이러한 공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무더운 기온과 사막의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중 적용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적용 계획은 전 과정을 통해서 문제 발견,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이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할 수 있는 행동 과정을 마련하는 것 맞습니다. 적용 계획에 있어서는 창조적 구상이 아니죠. 합리적 구상이. 적용 설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가 요구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계획은 계획과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룩되는 양방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 2, 4는 맞고 3번은 틀렸습니다. 인문환경 분석에 속하는 것은? 자, 인문환경 분석은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계획이나 토양이나 이쪽은 다 이건 자연환경 분석이죠. 그래서 이용자 분석은 인문환경 분석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투상도에 나타나는 그림의 명칭이 아닌 것은? 자, 정투상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체도를 이렇게 생긴 이런 입체도를 2차원의 평면도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2차원의 종류에다가.
그러면 위에서 보면 평면도, 앞에서 보면 정면도, 옆에서 보면 측면도. 그러면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아닌 것은 그렇죠. 단면도가 아니죠. 정투상도에 나타나 있는 그림의 명칭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입니다. 다음 중 미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기후는 이 국부적인 기후입니다. 적을 미자예요. 그래서 20층 이런 고층 빌딩이 있다면 이 밑에 기온하고 이 기온이 달라요. 왜냐면 이 국부적인 장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산지가 있다면 여기에서의 기온과 여기에서의 기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안개가 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미기후라고 해요. 국부적인 기후 이 말이에요. 예, 똑같은 장소, 일정한 장소에서도 기후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미기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기후 요소는 대기 요소와 동일하며 설이 안개 자외선 등의 양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죠. 일정 지역의 설이, 일정 지역은 안개, 일정 지역의 자외선이 더 쬐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고려된 것이 미기후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건축물은 미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건축물이 많게 되면은 바람이 잘 안 통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와 아래가 아래와 위가 온도가 다르다든가 여기는 복사일이 아주 심하죠. 여기는 그늘이지고요. 그다음에 지형, 식생의 유무의 종류는 미기후 변화 요소이다. 맞죠? 현지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동막골이 다 얼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막골이 어느 그 가면 여름에도 얼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미기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유난히 더 추워요. 그 계곡에서도. 이런 건 다 미기후예요. 국소적인 어떤 장소의 기후들. 그래서 이런 높은 건물의 밑에 층하고 위에 층의 온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미기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기후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그러면 서리, 안개, 자외선 등이 바로 미기후의 어떤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입니다. 묘지공원의 설계 지침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제장 주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정적이고 정숙하고 이러한 것들이 좋죠. 또 위호감을 느끼는 거,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산청로는 이용하기 좋게 직선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곡선화 그랬죠. 곡선화가 좋다. 그다음에 묘지공원 내는 경건한 분위기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 휴게실 설치를 일체금한다. 일체금은 누가 공원으로 오겠습니까? 틀렸죠. 그러나 어떤 정적인 그런 휴게실, 정적인 놀이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망대 주변에는 큰 나무를 피하고 적당한 크기의 화목류를 배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장제장 주변은 정숙함과 위호감을 주고 묘지공원 내에는 정적인 놀이시설이나 휴게실이 필요한 거지 일체의 휴게실이나 놀이시설을 금해버린다. 그러면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겠죠. 전망대 주변에 큰 나무를 피하고 적당한 크기 화목류를 배치한다.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중 수피색이 흰색에 해당되는 수령이 아닌 것. 아까 봤죠? 이 세 가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나무, 분비나무, 자작나무. 이거는 흰색이고 모과나무만 분청색이었죠. 다 분청색은 아니고 분청색 반점같이 푸릇푸릇했죠. 그래서 모과나무는 흰색이 아닙니다. 수피가.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수목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감탕나무과 식물이다. 상록 활력소 교목으로 열매가 빨갛다. 잎은 호생이다. 타원상의 육각형이다. 가장자리에 바늘 같은 각점이 있다. 바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바늘이면 가시죠. 여기서 가시나무 찾아보면 호랑가시나무 있네요. 예, 바늘 같은 각점이 있다. 예, 암수가 땅구르이다. 자웅이주이다. 열매는 구형으로 8내지 10mm고 빨갛다. 아까 그림으로 보신 거 그렇죠. 호랑
가시나무입니다. 능소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능소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낙엽 활렵 덩굴성이다. 맞습니다. 잎은 어긋나며 뒷면에 털이 있다. 나팔명의 꽃은 주홍색으로 화려하다. 맞죠? 동양적인 정원이나 사찰 등 관상용으로 좋다. 맞습니다. 낙엽 활렵 덩굴성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잎은 어긋나며 아니에요. 마주보기로 낫죠? 잎이. 요렇게. 그래서 어긋나며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열경화성 수지로서 합판 등 도색에 사용되는 열경화성. 열가소성은 열이 가해지면 타버리거나 녹아버리는 것이고 열경화성은 열이 가해질 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짜장면 그릇 생각하라고 그랬죠. 뜨거운 것을 담아도 녹지 않는 것. 그리고 합판 등 도색에 사용되는 것.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주로 도색에 사용된다.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이런 게 뭡니까? 그렇죠. 멜라민 수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멜라민 수지. 다음 중 방화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방화제는 불 끄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질산암모늄은 폭발물이라고. 그래서 염화암모늄, 인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붕산암모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방화제입니다. 그러나 질산암모늄은 뭐라고요? 폭발물이에요. 이거 폭발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질산암모늄이 되겠습니다. 방화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질산암모늄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중 콘크리트 타설 시에 염화칼슘을 첨가하는 이유. 왜 첨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빨리 굳게 하려고. 적이 응결제죠. 그래서 빨리 굳어서 강도를 증대한 겁니다. 적입니다. 장기 이런 거 아니죠. 예, 빨리 굳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비중이 2.6이고 가비중이 1.2인 통화량의 공급률은 자 공급률 계산하는 거 아까 보셨죠? 1 마이너스 진비중분의 가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이죠. 진비중은 뭐예요? 네, 흙을 압축해서 달았다. 그러면 진비중이고 가비중은 있는 그대로 공국이 있는 그대로 달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단, 즉 공국제로 단 것을 진비중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1-로 계산해주면 그게 공국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진 1 마이너스 2.6분의 1.2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공국률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각자가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중 금속 조류의 열 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열 처리, 불림, 풀림, 담금질 다 이거 열 처리하는 것이죠. 불림은 열 처리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것이고 풀림은 열 처리해서 예, 노 안에서 노 내에서 열을 풀리게 하는 것이고 담금질은 물에 담그는 것이죠. 단조는요. 두들겨서 형태를 만드는 것. 주조는 녹여서 형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서 열 처리 과정과 해당이 없는 것은 단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사키의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메사키는 뭡니까? 찰쌓기의 반대인데 몰타를 쓰지 않고 돌만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다. 맞죠? 뒤 채우면은 그렇죠. 자갈이나 잡석 등을 사용해서 뒤를 채워주는 거죠. 쌓는 높이의 제한 하루에 1m 정도 이상의 쌓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리 잡아야 되니까요. 2제곱미터마다 지름 9cm 배수공을 설치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찰쌓기나 하는 것이지
메사키는 가만히 놔둬도 구멍 사이로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배수공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